목조주택 업계에 계신 상당수의 시공업체들이 전혀 문제의식 없이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갑자기 밖에 돌풍이 막 불어오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다시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원주택의 돌이킬 수 없는 하자는 다름 아니라 기초 위에 올라가는 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대 부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예비 건축주분들은 토대로 뭐 부실 시공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토대 부실 시공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예비 건축주분들 정말 제대로 알아보셔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은 목조주택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게 부실 시공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냥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토대 부실 시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토대 부실 시공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본적으로 기초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그 위에 토대를 그냥 올리기만 하면은 평이 저절로 이렇게 딱 맞춰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 부분이랑 이쪽 사이드 부분이 뭐 약 1, 2cm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 4cm까지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앞집이나 옆집 시공할 때 제가 직접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진짜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도 제가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정말 제대로 평을 잡아서 다져놓지 않으면 토대가 그 위로 올라가서 평을 잡을 때 무언가로 인위적으로 이 평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지금 목조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토대에 평을 맞출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쐐기박기식으로 이런 합판, 이게 OSB 합판이라는 거거든요. 합판이나 아니면은 목재, 자재의 짜투리 부분을 그냥 그 사이에다가 밀어 넣어 갖고 평을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어 넣는 거를 제가 다른 시공업자분들한테도 시공할 때 제가 옆 단지도 가서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다 맞추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 전원주택 관련된 카페에다가 이 사실을 올렸을 때도 은근히 많은 분들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건축자분들은 전혀 이게 하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온파 같은 경우에 원래 학부 때 전공이 기계공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력학이라는 걸 배웠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공학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 2층 건물이 올라가고 그 위에 방통을 치고,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는 목구조로 2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밑에 토대를 치면서 요런 칩 같은 걸로 혹은 이 합판을 잘라갖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쐐기박기를 했을 때 이게 전혀 문제가 없을까? 나중에 하중을 많이 받으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샌드위치처럼 눌려서 이게 푹 주저앉으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최소한 이쪽에 단차가 2cm만 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게 크랙이 건물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목골조가 올라갈 때 중간에 와서 찍어놨던 그 사진을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감정인한테 이거 하자 아니냐라고 제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인조차도 이 부분을 하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리고 영상으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건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건 형사소송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법원 감정인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냥 무시하는 상황이고, 목조주택 업계에 계신 상당수의 시공업체들이 전혀 문제의식 없이 쐐기박기 시공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건물이 2층까지 올라가고 3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목조주택에 위에 방통까지 치는 상황에서 상당한 하중이 받는데 2, 3cm 이상의 단차가 일어나는 거를 이런 목재 칩 갖고서 평을 맞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집을 직접 지으신다면 그렇게 토대의 평을 잡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정말 웃긴 건요, 이렇게 토대가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쐐기바퀴를 중간중간에다가 해 놓고서도 그 사이에다가 정말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레탄 폼으로 그냥 쏴서 채워 놓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놨을 때 우레탄 폼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학을 전공을 하지 않은 잠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었던 가온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쐐기바퀴는 기본적인 역학을 무시하는 그런 시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전원주택에 토대가 쐐기바퀴로 평이 맞춰져 있지 않나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쐐기바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부분을 소송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연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만에 하나 하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있을지, 한국에 그런 하자보수 기술이 있기는 한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건축주분들은 무조건 토대의 평을 어떻게 잡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체크를 하셔서 쐐기바퀴가 자행되는 상황이라면 기초부터 평을 다시 잡거나 아니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을 강구를 해서 토대의 평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을 하셔야지만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건축주분들은 건축시공사와 기초 부분이 어떻게 시공되는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쐐기바퀴 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그렇게 시공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시고요. 제대로 된 시공 방법으로 토대의 평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약사항이나 계약사항을 변경해서라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원주택의 돌이킬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 기초 부실 시공과 토대 부실 시공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